정녕 이 문제를 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송구하옵니다, 전하. 저희들이 글 좀 한다는 선비들을 모아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도저히 이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사옵니다, 냥냥. 때는 조선시대, 외국에서 수수께끼 문제를 보내왔는데 하나는 글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이었다. 먼저 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죽은 나무에 꽃은 20송이요 열매는 100개라. 다음으로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 비둘기를 데리고 꽃 앞에 선 노인 뒤에 개가 따르는 모양이었다. 이 두 개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나라에서 글과 그림 좀 안다는 여러 관리들과 그 선비 자제들까지 나섰다. 모두 권력계나 있다는 집안의 사람들이었고 평소 글을 모른다며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고 무거운 세금으로 수탈을 일삼던 자들이었다. 이를 풀면 우리 가문은 큰 상을 받게 되어 더욱더 빛이 나 다른 집안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야. 야. 하지만 결국 그 누구도 이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저 외국 놈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는구나.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놈들인데 이 정도 문제도 풀지 못한다고 얼마나 무시를 당할 것이냐. 당장 전국을 돌아 이 글과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오도록 하거라. 그렇게 왕의 명을 받고 하급 관리들은 선비 복장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전국 지방으로 향했다. 화질을 최고로 올리고 보시면 더 좋은 화질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에 가입해주신 회원분뿐만 아니라 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옛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외국은 호시탐탐 조선을 노려왔다. 해서 외국은 사신을 통해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어 조선의 기량을 시험하였는데 이는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풀게 된다면 그만큼 지혜롭고 훌륭한 관리가 많다는 소리이니 나라 정비가 잘 되어 튼튼해 공략하기 힘들 것이고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리석고 공부하지 않은 자들이 나라를 관리하고 있다는 소리이니 훨씬 쳐들어가기 쉽지 않겠는가. 당시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은 관리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데 정신없었고 그 횡포로 백성들은 굶주려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수수께끼를 풀 사람을 찾으라는 왕명을 받들어 몇 날 며칠을 제대로 쉬지 못해 허름해질 대로 허름해진 옷을 입은 관리 하나가 외딴 주막에 도착했다. 아이고, 너무 지치는구나. 저기에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주모, 여기 국밥과 막걸리 한 잔 주시오. 잠시만요. 그런데 가만 보니 어른은 없고 한 10살 정도 먹은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대답하더니 부엌으로 쏙 들어가 점심상을 차려오는 것이었다. 조그마한 여자애가 참 야무지기도 하구나. 그렇게 관리는 점심과 막걸리까지 비우며 여독을 풀고 평상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아, 그나저나 문제를 풀 사람을 어디에서 찾는단 말인가. 그러는 중에 손님 셋이 더 왔는데 제각각 국밥 한 그릇씩 비우니 화로에 다가가더니 재를 헤치고 불린 거를 가져다 곰방대에 불을 붙여 담배를 한 대씩 피우고 떠나갔다. 옛날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인 거를 화로에 재로 덮어두었는데 이를 쓰고 난 뒤 제대로 덮어두지 않아 불인 거리 꺼져버리면 또 나무를 가져다 불을 붙여야 했다. 잠시 뒤 주인인 추모가 장을 봐가지고 들어왔다. 딸, 손님 좀 왔니? 응, 아까 손님 세 분이 점심을 드시고 가셨는데 산중 손님 한 분, 평지 사는 손님 한 분, 서울 손님 한 분 이렇게 왔다 갔어. 그리고 손님 한 분은 아직 쉬고 계시고 냥냥. 그래 잘했다 내 딸. 이제 엄마가 볼게. 쉬고 있어. 오잉? 아직 쉬고 있는 손님은 분명 자신을 가리키는 것일 터인데 관리는 아까 다녀간 나머지 손님에 대해 말하는 걸 듣고 보니 신기했다. 그거 참 신기하구나.
내 손님 셋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계속 지켜보았는데 다들 밥을 먹고 담배 한 대씩 피우고만 갔지. 어디에 산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저 조그마한 것이 그걸 어찌한 것인가. 그냥 아무거나 지어서 말한 것인가. 궁금함을 참지 못한 관리는 바닥에서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는 여자아이에게 다가갔다. 저기 애야, 내 너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 뭔데요? 아까 왔다간 손님들 있지 않니?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어찌 알고 그런 말을 한 것이냐? 아, 어르신도 그거야 담배 피우는 걸 보면 금방 알지요. 담배? 그게 무슨 말이냐? 아, 그렇잖아요, 손님. 첫째 손님은 담뱃불을 당기실 때 화롯불을 험하게 헤쳐놓고 다시 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 나무가 흔한 곳에 살지 않고는 그렇게 못하지요. 다시 불을 붙이려면 또 나무를 하나 태워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요? 그래서 나무가 흔한 산중에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지요. 오, 이거 봐라. 그래. 그럼 둘째 손님 사는 곳은 어찌한 것이냐? 참 어르신도 그 둘째 손님은 화롯불을 모아 불을 쓰고 나서도 재를 잘 덮어두었습니다. 그걸 보면 아까와는 반대로 나무가 귀한 곳에 사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원래 평지 마을에는 주변에 산이 머니 나무가 귀하지 않습니까요? 정말 듣고 보니 그러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럼 셋째 손님은? 예, 셋째 손님께서는 화롯불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점잖게 살짝 헤치고 불을 당겼습니다. 그건 보통 한양 사는 손님들이 대체로 그러하길래 그리 말한 것입니다. 듣고 보니 네 답이 그럴듯하구나. 그럴듯해. 냥냥.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하고 또 물었다. 그럼 나는 어디 사는지 알겠느냐? 사실 한양에 살던 자신은 몇 날 며칠을 전국으로 도느라 영락없는 거짓골 가까운 모습이었기에 맞출 수 있을까 하고 물은 것이었다. 어르신은 담배를 태우시지 않아 어디 사시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글을 쓰고 읽을 줄 아시는 선배님인 줄은 알겠습니다. 오, 어떻게 말이냐? 예, 비록 차림은 남루하나 소매 끝에 먹물때가 묻은 것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소매 끝에 먹물때가 살짝 묻어 있었다. 오, 정말 그렇구나. 그래. 너 참 대단하구나. 헤헤. 관리는 무릎을 탁 치며 아주 크게 감탄했다. 그때 머리를 스치고 가는 생각. 그래. 혹 이 아이라면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얘야, 혹시 이 글과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대로 말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곤 그 글과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아이가 글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을 붉히며 죄송한데 저는 이태껏 글을 배운 적이 없어 읽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글도 모르는 애가 이걸 어찌할까? 이 글은 이렇게 쓰여 있단다. 죽은 나무의 꽃은 20송이요 열매는 100개라. 아무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자 관리의 우려와는 반대로 소녀가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에이 어르신, 이건 너무 쉽습니다. 쉬워? 그래. 답이 무엇이냐? 이건 바로 곶감 아닙니까? 곶감? 네, 죽은 나무의 꽃은 20송에 열매는 100개라 하였습니다. 곶감은 꽃에 끼어 말리니 곧 죽은 나무에 열린 열매일 것이고, 곶감 10개를 한 줄로 깨면 앞뒤에 꽃무늬를 하나씩 새겨 넣으니 10줄이면 꽃이 20송이가 아닙니까?
그렇게 곶감이 10줄이면 열매가 100개가 되고 말입니다. 제가 글은 읽을 줄 몰라도 셈에는 능합니다요. 돈 계산을 해야 하니까요. 냥냥. 그렇구나. 소녀의 대답에 눈앞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느낌이었다. 관리는 흥분하며 다음으로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자 방금까지 미소 짓던 소녀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니 대답했다. 이건 너무 슬픈 그림입니다. 슬프다고? 어디가 말이냐? 이건 81살의 노인이 새봄에 꽃이 피는 걸 보고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냥냥. 그건 어째서 그렇게 보이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예, 비둘기는 구구하고 우니 구가 9개라서 81일 테고 이는 노인의 나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뒤에 개가 따르는 걸 보니 노인이 혀를 끌끌 찼음을 알겠습니다. 원래 개는 혀를 끌끌 차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는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노인 뒤를 따르는 거지요. 이는 곧 노인이 혀를 차며 한탄했다는 것인데 꽃을 보고 한탄했으니 새봄에 다시 피는 꽃을 보고 한탄한 것입니다. 꽃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데 사람은 어찌 한 번 가면 다시 올 줄 모르냐며 말입니다. 분명 이 그림 속의 노인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것인데 바로 아내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랬어. 난다 긴다 하는 집안의 자제들도 풀지 못한 문제를 이런 허름한 주막집의 딸아이가 풀 줄이야. 그것도 글도 모르는 애가 말이야. 지혜에는 나이도 신분도 다 상관없는 것이로구나. 냥냥. 주막집 딸아이 덕분에 수수께끼를 해결한 관리는 주막집 주인과 딸에게 10냥이나 쥐어주곤 헐레벌떡 곧바로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한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정작 이 문제를 주막집 소녀가 풀었다곤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질 테니 말이다. 오, 그랬구나. 그랬어. 당장 이 답을 외국의 사신에게 보내도록 하라. 냥냥. 그렇게 조선에선 수수께끼의 답을 적어 일본 사신에게 보내주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풀다니. 조선에는 생각보다 아직도 인재가 많은가 보구나.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으니 침공을 미루어야겠다. 찍찍. 그리고 한참 후 다시 외국에서 또 수수께끼를 들고 왔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아무도 풀지 못했다. 그때 그 관리는 이번에도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조용히 그 주막집을 다시 찾았지만 허름한 주막집만 남은 채 소녀와 주모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지방 관리의 가혹한 세금 징수의 행포를 이기지 못해 이사를 간 것이리라. 결국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외국은 조선을 얕잡아보고 쳐들어왔다고 한다. 그게 임진왜란이다. 하하하, 구독자님, 지혜에는 나이도 신분도 다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처럼 자만하지 않고 서로 복을 베풀며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로 곤양에게 그 복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 전설의 곤양도 여러분께 한 주 가득한 복을 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회원 가입은 전설의 곤양이 우직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바탕이 되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만 가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냥냥.